이 가을에 그저 농작물이 잘 여물 만큼 또 더위를 보낼 정도로만 비가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애타는 농부의 마음은 모른 채 어제까지 폭우가 쏟아진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농경지가 잠기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곳도 있었고 축사가 잠겨서 어린 송아지들을 구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일단 비구름은 남쪽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경남 동부, 제주 산지에는 80mm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과 경남 지역에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래 이어진 비로 땅이 물기를 잔뜩 머금은 상황인데요.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옹벽 등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또 중부 지역의 비는 그쳤는데요.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야가 1km도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른 시간에 운전하는 분들은 안개등 켰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런 날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도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네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아삭하고 한 입 베어물면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들어오는 이것, 다들 좋아하시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기 때문에 육류나 향이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 후식으로 즐기는데도 아주 좋은 과일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리스의 역사가 호머는 이 과일을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호머의 표현대로 이것은 우리 몸에 선물 같은 과일이 맞습니다. 수분이 많고 아스파라긴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껍질에 든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죠.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이 들어서 기관지염증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만하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선물 같은 과일 맞죠? 자, 올가을 우리 농부들의 손끝에서 자란 이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맛있게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 전에 정답부터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년 정부 예산안 윤곽이 나왔는데 나라 살림 규모가 6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농업 예산은 그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듯한가요? 네, 이번에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이제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중 농림축산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 6,767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서 농촌재생, 식량안보, 농업경영 안정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또 탄소 중립, 스마트 농업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농촌재생 분야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올해보다 상당히 좀 증액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늦는 겁니까? 네, 올해 31억 원에서 내년엔 322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농촌 건강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도 5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지자체 내 축사,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76억 원을 들여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인원을 1,800명에서 내년엔 2,00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취약농업 종사자의 복지를 확대한 점도 이제 관심을 가지만 합니다. 여성농의 농작업 질환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지원하고요. 농지연금 가입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췄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머무는 기숙사를 얇고 시범 건립하고요. 이들 2만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90억 원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예산을 6,857억 원으로 44% 늘렸고요. 재해대책비도 2,285억 원으로 77% 확충했습니다. ASF에 취약한 어미돼지 모든 이력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요. 농지 소유, 이용 실태, 거래 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또 신설합니다. 탄소 중립과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나섭니다.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소사용 모델을 마련하고요. 또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전부 충당하는 R200을 농촌마을 4곳에 18억 원을 들여서 실증 지원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에는 6곳 추가해서 12곳으로 늘리고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7곳은 스마트 산지유통시설로 전환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결제 자금도 300억 원 융자 지원합니다. 네. 쭉 들어봐도 정말 돈 쓸 곳이 많은데 현장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도 농업을 홀대했다는 반응입니다. 농업 예산 증가폭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요. 또 이건 못지않게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매년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올해 2.9%로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또 올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2.8%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농연은 또 내년 농업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요. 농축산연합회는 말로만 하는 스마트 농업, 윗돌 빼서 아랫돌 깨기식 탄소 중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농도 그린 뉴딜 예산이 13조 3천억 원인데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예산은 183억 원에 그치고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도 53억 원 찔끔 증액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농정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데 국회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어디에 쓸 건지를 들어봤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꼭 이제 추가해야 할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첫 예산을 결정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예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비중 증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들 정책 사업은 이제 농업 정책의 한 축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내년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소위 농신보 기금 확충이 500억 원을 그친 점도 이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딱 10곳으로 이제 사업 계획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해야 되겠고 국산물 수매 단가 인상 등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농물 관리 기술 보급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 등도 이 과제로 손꼽힙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투명 포장 농축수산물의 겉면에 생산 연도 또 내용량 등을 의무 표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방침을 결국 접기로 했네요. 네. 지난해 5월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랩이나 비닐 등으로 투명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일반 가공식품처럼 생산 연도, 생산 일자, 내용량을 의무 표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 고시를 이제 다시 선보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저희 방송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업계 반대 의견을 이제서 이제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식약처는 이제 지난 8월 26일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 포장 자연산물 표시 개선 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식약처는 세 가지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원일 부분은 포장일 표시를 허용하고 내용량 표시에 대해서도 중량만이 아닌 개수, 수량도 표시 항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냉동, 건조, 염장, 가열 처리한 것을 제외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이 표시 자체를 자율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초 농식품업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사실상 100% 수용한 셈입니다. 식약처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의 한 부처가 지정했던 고시를 철회한 셈인데 농업계 의견을 이렇게 전부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식약처는 산지와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인데도 이런 개정 사항을 또 이제 1년이 넘도록 농업계에다 거의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농업계도 잘 몰랐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이런 개정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6월 초 일부 언론에서 이제 수산물을 먼저 예로 들어서 현실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수면 떠올랐습니다. 이제 농산물이 더 심해졌는데 농민신문을 비롯한 이 농업계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6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종합농업단체 협의회가 7월 26일 아예 식약처를 찾아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농업계 반발이 거세졌더니 식약처는 이제 두 차례 관련 부처 회의를 열었고 생산 현장 방문, 유통 단계 실태 조사, 이해관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이제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신선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소비 기한이 짧고 품질 변화를 육안이나 이제 냄새 등 관능으로 확인 가능하고 또 유통 과정 중 수분 손실이 있어서 내용량이 변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연도, 중량 표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소비자 이익보다 크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식약처 또 농업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에서도 약간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8월 26일 회의에서도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농업 현장과 상시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농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식약처가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학구 종합농업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는 식약처는 농업 현장과 소통을 확대해서 국민 건강과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처럼 농식품부가 농업계 여론을 수렴해서 식약처 측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법률 상식, 농어촌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농어촌 현장에서 법대로 해야 하는 순간들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함께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새 9월입니다. 이맘때 네. 농촌 좀 막바지 작업이 많을 때인데 장마가 와서 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다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박배원 농사님 농사는 어떠십니까? 요즘 한참 깨를 이렇게 베고 있거든요. 네. 이제 깨 수확철이 돼가지고 뭐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먼저 좀 베고 계시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이걸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선풍기를 다 동원해서 이게 집안에 널어놓고 지금 깨를 말리고 있어가지고 잘 마를지 걱정입니다, 지금. 네. 참 이제 추수도 다가오는데 1년 중 정말 제일 바쁜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벌써 2년에 가까워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찾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오늘 들려주실 그렇죠. 이야기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럼요. 일단 코로나 이후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이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인건비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을 이제 근로자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임금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지를 못하는데요. 아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고령의 근로자만 이렇게 구해서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농사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농촌의 근로자들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대표 사례 구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고추 따느라 고생한 요 블랑카의 4명의 이주 노동자 친구들 땡볕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 8만원씩 대 확인들 하고 자 그리고 아랫마을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드려야죠. 하우스에서 마른 고추 닦고 다듬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 자 봉투 하나씩 받아가시고 아휴. 자 그럼 다들 차에 올라타가지고 빨리 잠깐만 김씨 잠깐만. 아이 무엇이 이상해요? 돈이 덜 들었는디? 아이 그럴 리가요. 아이 아까 저짝 바다 건너온 청년들은 8만 원이라면서. 근데 우리는 이게 뭐여? 에? 하나, 두이, 석삼, 너구리. 아이 그래요. 너구리 4장 4만 원뿐인디. 절반은 어디 간겨? 아이고 참. 어르신 오늘 아침 드셨죠? 새참 드셨죠? 점심도 드시고 또 새참 드셨죠? 그것만 해도 얼만데 지금 그걸 따져요. 아니 밥은 우리만 먹었어. 그러고 농산일 시키면서 밥 주고 새참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새삼줄에 뭘 그려? 지난번에 저짝 박신에 갔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줬단 말이오. 따지고 보면 지금 저 청년들이 받은 8만 원도 적다 이 말이요 김씨.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이런 식이면 우리 다음부터 못 오는겨. 그래요. 오지 마요. 누가 아쉬울 줄 알아요? 참, 다들 빨리 타요. 1분 내로 안 타면 다들 집까지 알아서 걸어가는 줄 알라니까. 타요. 얼른 타라고요. 천재 말이야. 근게 내가 이 집은 아니라 그랬잖여. 역시는 역시요.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말자고. 빨리 타시라고요. 알았어 탄다고 타. 아유 저기 김씨, 좀만 천천히 가봐. 이렇게 고불고불한 길을 왜 중앙선까지 넘나들고 그려?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죠. 별걸 다 참게. 아이고 나중에. 이게 뭐야? 손주들 용돈 좀 주려다가 이게 왜 난리여? 여기 사람 있어요. 얼른 구해줘요.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네. 이런 심리, 이렇게 화를 막 내면서 운전대를 잡으면 위험하죠. 예. 그렇죠. 참 이게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속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막 화를 내던 그 농장주가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일이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2가지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임금 문제, 그 차이 나는 문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근로자도 농장주도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알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돈벌이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냥 순응하고 그냥 응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경우도 그냥 다음부터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지 오늘은 그냥 4만 원 받고 끝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게 이렇게 4만 원만 받고 끝난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현장에서는 이게 그냥 통용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농장주는 이제 좀 비교적 쉬운 일을 드렸고 뭐 이제 새참도 들이셨으니까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였는데 그렇죠.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교도 되고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모든 일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그 임금이 8,720원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시고 새참 드시고 식사하시고 새참 드시고 이 정도 했다고 하면 거의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일하셨다는 거고, 최소한 10시간은 일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또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 하게 되면은 연장 근로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50%의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한 1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4만 원만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받으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장주께서 잘못하신 거여서 정확하게 좀 계산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더구나 막 화를 내면서 험하게 운전해서 사고까지 났으니까. 네. 아유, 이런 일이 진짜 농촌에서 없어야 할 텐데.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그날 일손을 구하고 이제 그날 이렇게 일을 마칠 때 봉투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변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일손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름 그 지역별로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당이 관행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못하고 그냥 투용되는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한 5분을 모신다고 했을 때 일일이 이제 뭐 언제 와주시라고 얘기를 하지 얼마를 드리겠다고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안 물어보고 오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이제 돈 받는 순간에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금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이제 농어촌에서는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도 약속을 하고 그날 하루를 일을 한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들은 금액과 달라졌을 때는 보다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금액 자체가 약속된 금액보다 적으면 약속된 금액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달라는 요구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 최저임금 미만의 이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다 보니까 손해가 누적이 되잖아요. 가끔 이제 근로자분들 중에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좀 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계약서를 쓴다는 게 가능한 네.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쓰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이제 단순 일용노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게 한 달, 2달 이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예. 짧게 뭐 한 3일, 뭐 길게는 한 10일, 뭐 이렇게 잠깐 집중 농번기 때 일을 하시고 네. 또 이제 다음 이제 인력이 필요할 때 또 일하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쓰는 게 정상이지만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왔다고 하면 네. 그 하루 일당과 또 나중에 갑자기 뭐 숙식 제공으로 돈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지 꼭 따져봐야겠어요. 그렇죠. 일단 계절 근로자 같으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제도상의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 나서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경우에 숙식 제공 외에 별도의 임금을 또 지급하도록 다 제도가 마련돼 있고 또 그렇게 지금 관행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숙식 제공 외에 임금을 별도로 주셔야 된다는 점이 명백하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계절 근로자 덕분에 농사도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력 수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좀 선을 그어준 거니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때 이 얘기를 꺼내셔야겠어요. 그렇죠. 꺼내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날품을 판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근로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임금도 딱 그 농장주가 정한 만큼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안내도 필요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할머니들은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딱 절반밖에 못 받으신 거잖아요. 살고 계시는 고용노동부 지부에 얘기하신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임금과 관련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통장으로 들어오면 금액이 보이는데 네네. 이게 현금이 오간 거란 말이죠. 이게 네. 누가 좀 말을 바꾸거나 이러면 또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근로자가 여러 명이시다 보니까 여러 명이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받은 금액들을 충분하게 이제 확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금 자체는 지급 여부를 사업주, 그러니까 농장주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 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할 겁니다. 네. 자, 그럼 농장주 입장을 조금 보자면 이게 임금을 준비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업이 잘 안 된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할 곳은 어딘가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이라는 거는요, 사람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농장주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근로자를 이렇게 우리가 선별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근로자를 이렇게 요청을 할 때요, 그분을 이제 빼고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근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 상당히 임금을 빼고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시면 아무래도 일당 주는 부분을 노동의 숙련도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사용자 입장이지만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이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지금 치료비 같은 건 이제 보험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은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퇴근길에 이제 사고가 나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산재보험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주 노동자셔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 길에 교통사고나 다치시게 되면은 치료비도 산재보험에서 다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교통사고 보험을 적용하면 치료비는 다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일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만약 이 일이 산재보험이 된다면 이 농장주가 거기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입이 돼 있으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적용이 되지만 농장주께서는 그동안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금 징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 다가오는데 참 노동자도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농장주도 좀 더 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얘기 참 진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할 점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버는 돈 차이가 사실 농업 자체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유통구조도 개선되고 또 우리 농장주나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대한 우리가 평가에 대한 또 그 임금 지급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돼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특히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촌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게 좀 잘 다가올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텐데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홍보 안내물을 만들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찹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간 곳들이 많고요. 대관령 기온은 1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20도 정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인데요.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 제주도 남부, 산간에도 8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도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땅이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라서요. 조금 내리는 비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요. 위험한 상황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도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상이 합의점을 찾았다고요? 네, 원래 오늘 아침 7시부터 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5만 6천여 명으로 이 코로나 현장을 가장 앞에서 지켜왔던 이 간호사분들이 상당수 속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파업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의료 공백이나 코로나19 방역 차질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인력 확충 그리고 코로나19 전담 병원 인력 기준 마련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인력 확충의 경우 병원이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8.9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78명밖에 안 돼서 이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고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간호사분들이 탈진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노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노조는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25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600여 명 정도 늘었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보면 약 120여 명 정도 적은 수이긴 합니다. 오늘은 19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비수도권 확산이 좀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이 휴가철이 끝나고 휴가객들이 수도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추석 방역 대책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다시 수도권의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인데 이 방역당국은 여러 고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루마니아에서 백신이 들어온다고요? 네, 이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통해 방입된 백신이 오늘부터 공급이 됩니다. 화이자 105만여 회분은 그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구매를 했고요.
또 모더나 45만 회분은 루마니아가 공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더나가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600만 회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더나는 7월에서 8월 이 미 공급분을 이번 주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정부는 아직 모더나 백신이 언제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더나 물량이 없이도 이 백신 접종 계획을 미루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경우 2차 백신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예약하지 않은 18세에서 49세 이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이달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접종 일자를 추석 이전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은 오늘까지 재예약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둘러싼 논의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각 2명과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명단은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최영두 전주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율사 출신 인사가 1명씩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외부 인사가 문제인데요. 언론인 현업단체, 그러니까 언론노동조합이나 기자협회, PD연합회 등은 이 8인 협의체 구성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이유인데요. 27일에 본회의가 열리려면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이 정부의 언론중재법 수정을 권고한 서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보고관은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체 검열과 토론 위축 그리고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여권 내 기류변화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유엔도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서울 도심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신병을 확보했다고요? 네, 대규모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고요. 첫 번째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6시 9분쯤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8분쯤 민주노총에 있는 사무실에 진입을 했고요. 경찰 수색 과정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양경수 위원장은 영장이 발부된 지 지난달 5일 만인 지난달 18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러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남양유업 매각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됐다고요? 네, 남양유업 제품이 코로나19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은 그 홍원식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에게 회사를 대물림하지도 않겠으며 회사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홍원식 회장은 물러나지도 않았고요. 이 논란을 일으켰던 자녀들도 회사에 복귀를 했고 매각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홍원식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한행코와의 계약을 무효 선언했는데요. 홍원식 회장 측은 이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과 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이 신뢰 훼손 책임 등을 꼽았습니다. 홍원식 회장은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읽어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행코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홍원식 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며 홍원식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한행코는 지난달 23일 홍원식 회장 측의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황이고요. 홍원식 회장 측도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 국내에 들여오려던 필로폰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네, 항공기 기계 부품에 무려 1조 원대의 필로폰을 몰래 숨겨서 들어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404kg, 1,35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5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작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했습니다. 이 필로폰의 최종 목적지는 호주였는데요. 지난 5월 이 호주 세관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된 필로폰 500kg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호주 밀반입이 어렵게 되자 필로폰을 국내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있는 공범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는데요. 세관은 마약 밀수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화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892님, 가을 장마가 농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라고 인사 보내주셨고요. 3035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농촌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예산 얘기 듣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방송 파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0858님, 출근길에 매일 듣네요. 유통업하고 있는데 명절 다가오니까 일이 많아 힘듭니다.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힘 얻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고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